네, 안녕하세요. 국방, 안보, 보훈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분사대로 진행을 맡은 뉴시스 사회정책부 김현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군입대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고 홍정기 일병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뉴시스에서도 그 홍정기 일병 어머님이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든가 이런 기사들을 이미 다뤘는데 그 기사 안에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었던 이 홍정기 일병 사건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어떤 의혹들과 그 과정, 그리고 국가가 이들 유족을 어떤 보상을 하는지 이런 적나라한 현실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종민 행정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 홍정기 일병 사건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전반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9년이 지났죠. 9년이요? 네. 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홍정기 일병이 그 2015년 10월에 이보병 사단으로 이제 전입을 가게 됩니다. 네. 몇 개월 후에 2016년 3월에 의무중대에서 감기 진단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고 바로 다음 날이죠. 양구병원에 이제 치과를 가가지고 사랑니 발치를 하게 됩니다. 사랑니 발치. 네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일부터 이제 이 친구가 급성 위장염하고 두드러기 약 처방이 이제 되게 됩니다. 며칠 지나고 3월 20일에 뭔가 붉은 반점이 확인이 되니까 다시 의무중대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혈소판 감소성을 의심을 하고 의심 진단.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네네. 의심 진단이 나온 거죠. 네, 의무중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군 춘천병원에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응급이었는데 해당 군의관이 이제 응급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날인 2016년 3월 22일에 이제 춘천병원 외진 예약을 해서 했는데 군의관이 응급이 아니라고. 그날 당일날. 푸른의원이라는 일반 이제 민간병원에 진료를 받고, 이때 이제 혈액암 가능성이 딱 타약은 복용하지 말고 타이레놀만 복용해라. 그러니까 벌써 21일 날이면 민간병원에서도 그렇고 군병원에서도 그렇고 위험한 상황인 거를 인지가 가능한 거죠. 이 정도면 바로 즉시 상급병원이나 이런 데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밀 검사라든가. 이때 지휘관이 상급병원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보내지 못하죠. 혈액암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혈액적인 문제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돼서 이때 당시 또 춘천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군의관하고 지휘관이 또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응급조치 없이 32여단 의무중대 있지 않습니까? 거길로 또 복귀를 시켜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헛구역질하고 구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국군 춘천병원에 이제 외진을 가게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이때 군구 춘천병원을 간다고 부모님한테 첫 번째로 연락합니다. 이때 부모님한테 최초로 연락을 했다?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의심 진단 이렇게 나오고 두통, 구역질, 계속되는 헛구역질 요때까지도 안 하고 3월 23일에 이때 최초 전 약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군 춘천병원에서 혈소판 수치 확인하고 백혈병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뇌 CT 촬영하고 뇌출혈증, 의증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급성으로 발전이 다 된 상태에서 뇌출혈까지도 오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3월 24일에 이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요. 중환자실 입원한 지 다음 날. 급성 백혈병에 의해서 다발성 장기부전 그리고 뇌출혈증 이걸로 사망하게 됩니다. 상식적 관점에서 봐도 3월 23일에 이제 부모님께 최초 연락하는 부분이 이해는 잘 가지가 않고 살릴 기회가 3번 있었다는 거를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지금도 9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혈액암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의심 진단 이런 과정에서 이때 빨리 상급병원으로 보낸 거나 이랬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홍정기 일병이 이제 치과 치료 단계부터 약간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음이 감지가 됐는데 연대 의무중대하고 사단 의무대 이쪽에서만 결국에 좀 쉽게 말해서 돌다가
이 조치가 좀 늦어져서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게 되고 이게 즉각적인 치료를 왜 이렇게 자꾸 미룬 겁니다. 이게 뭐 좀 어렵습니까 군대라고? 여기에 이 세 번의 오판에 네. 결국은 지휘관들이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만든 게 뭐냐면 핵심은 네. 이 기간이 군단 작계 훈련과 네. 여단 전술훈련 평가 기간이었어요. 전술훈련 평가하는 이 기간에 네. 군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예. 왜 홍정기 일병을 병원에 보내지 못했을까라는 핵심 쟁점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저는 뭐 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전술 훈련 평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군에서? 왜 그러냐면 이 연대장 네. 즉 대령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원스타로 진급을 할 수 있는지에 가장 많은 점수가 들어가는 게 연대 전술훈련 평가입니다. 보통 장교부사관들은 한 6개월 전서부터 네. 연대 전술훈련 평가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형 정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훈련 준비를 합니다. 병사들은 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준비태세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준비태세 훈련이 2시간 안에,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는데 2시간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 한 달 가까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네. 실질적으로 훈련이 시작되는 2주간은 아예 외출, 외박, 휴가 전부 다 통제된 상태에서 오로지 이 전술훈련 평가에만 모든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연대 전체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 푸른 미래의원에 데리고 간 것도 예, 예. 주말입니다. 정기가 너무 아파하니까 혹시 민간병원을 한번 진료받자 했는데 그때 혈압암이 의심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보내줬어야 돼요. 큰 병원으로. 훈련 기간이다 보니까 네. 보내질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명백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후의 조치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장병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네. 이 사망의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순직 유형이 결정이 됩니다. 홍정기 일병의 경우에는 네.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 생명 및 재산보호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순직 3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1형, 2형, 3형 이렇게. 그렇죠. 1, 2, 3형으로 이제 분류를 근데 합니다. 홍일병은 사망 원인이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간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네. 연대 전술훈련 평가 기간 2주간 외출 외박이 금지된 상태에서 네. 백혈병이 발병을 했고 네. 급격하게 악화돼서 네. 사망을 했는데 네. 순직 3형.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 네. 백혈병이 지금까지 발병해서 제가 알기로는 13명이 사망을 했다. 군에서. 네. 다 순직 3형이었다. 그래서 전기도 순직 3형이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병 걸린 사람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어머니께서 2016년 12월에 보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다고 봐서 네. 재해사망 군경으로 판단해서 재해사망. 네, 국가의 공자가 아닌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순직이 아니라 재해사망이 된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2019년 2월에 이 유족분들께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그렇죠. 예, 예. 이게 한시적으로 5년간이었는데 네. 그냥 이번 끝났죠. 네. 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네. 다시 만들어지길 예. 바라는데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연대 전술훈련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 결국은 진료 시기를 3번이나 놓쳤다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파악이 돼서 순직 2형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군의관의 직무유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군 의료체계 결함이 홍일병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진상규명위원회 약간 공식적인 판단도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판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백혈병이라는 병만 놓고 본 게 아니라 네. 그 군의 특수한 상황, 그때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까지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들여다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후 재심을 통해서 2023년 10월 10일에 네. 순직 2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순직 2형으로 변경되니까 네. 그럼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네. 보훈처에 우리 아들은 재해사망 군경이 아닌 순직 군경으로 변경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용을 듣고 아 이게 맞다. 네. 그러니 보훈부 너희는 재해사망 군경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해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네. 근데
보훈부에서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백혈병을 하나를 인정해주면 다른 것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그렇게 됐고 결국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건 거면 이게 대부분 받아들이는데. 네. 네. 오늘 이제 핵심으로 말씀드릴 네. 2023년 10월 13일에 이제 어머니께서 국가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네. 법원에서는 네. 이게 이제 순직하게 되면 순직보상금하고 네. 국가유공자나 대보상 군경으로 등록하면 네. 보훈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는 다 이제 보장을 한 거다. 이중배상 금지 이유로서 이제 패소 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23년 12월에 네. 홍정기 어머님이 가만히 안 있고 네.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을 만나서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네. 이 유가족의 아픔을 좀 달래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배상과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네요. 그 이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순직 이용이 됐지만 아직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돼 있는 거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참 이게. 그렇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직 일용은 네. 어차피 위험작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수직무를 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대상자가 되는 거고 순직 이용도 이용까지도 교육훈련하고 직무수행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은 국가수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네. 순직 1, 2형은 국가유공자가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순직 3형은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사망 군경이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군인이 재해사망 군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군복을 입혀놨는데. 이거는 명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잠깐 그 용어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중배상 금지법?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이중으로 배상을 금지한다. 그쵸. 이 얘기잖아요. 그 용어 자체에서 유추는 돼요. 네네. 예. 근데 이런 악법도 없어요. 이게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중배상금지법은 네.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군인, 군무원, 경찰, 뭐 소방관 이분들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네. 국가는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금지해요.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네. 역사예요. 1970년도에 베트남에 갔잖아요. 네. 베트남에 갔던 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파병 군인들에 대한 배상 청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유신헌법으로 1972년에 네. 헌법에 신설이 돼요. 그러니까 법정 보상금 딱 정해놓고 산정 기준이나 이런 거 딱 정해놓고 그것만 받으면 됐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금지. 네. 이 법 때문에 이제 이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가 이제 패소를 처음에 했던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난해 개정이 돼서 네. 군인, 군무원, 경찰 등이 직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 그 유족이 국가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것도 뉴시스에서 기사는 나왔어요. 2심서 일부 승소, 1심은 패소했는데 근데 이게 또 유족을 2번 죽이는 일이 됐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부모에게 각각 800만 원을 지급하고 조부모와 형제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해서 1,9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어요. 5명에게 총 1,900만 원. 네네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재판을 하게 되면 네. 재판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80%를 부모님이 부담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네. 정부가 네. 2,500만 원을 주고 화해 공고해라 라고 했는데 또 그걸 또 안 받아들여서 또 패소를 하고 네.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적어졌네요, 오히려. 자식의 죽음의 가격을 이렇게 매길 수 있습니까?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진짜. 하나님 말이라도 들어주세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지금 군에서 사망하신 부모님들은 이 판결을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영내에서 군인이 군용 트럭으로 운전을 하다가 네.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험금 얼마 주시는지 아십니까?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근데 지금 순직한 인원들은 네. 2억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거도 한참 모질라게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2,500만 원 줘라고 했다가 이제 2심에서는 1,900인데 소송 비용에서 8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희도 아까 잠깐 저도 언급했지만 우리 홍정기 일병 어머니께서 지난달 20일인데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또 열기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은 항소심 재판부 탄핵을 위해서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면서 젊은이들을 징병할 자격이 없는 나라의 징병제 폐지 역시 청원한다. 뭐 이렇게 네. 예,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판결문에서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 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객관만도 못하냐 뭐 이런 호소도 하셨고 굉장히 간절한 항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특수한 환경과 기간을 과연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냐. 훈련 기간이라는 그것도 연대장 평가라는 아주 제일 중요하거든요. 군에서는. 왜냐면 연대장 사단장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지 살펴봤는데 군이란 것이 어떤 독특한 문화라든가 네. 그래서 백혈병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거를 판단해 줬어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 특수한 기간 이거를 이분들이 과연 판정을 할 수 있었나. 법에도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재판부 구성을 보면 어떤 군 내부의 어떤 여러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병력이 부족해서 40만 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판사에 임용되거나 네. 예를 들어 검사에 임용되거나 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군의관도 마찬가지 네. 다 3년간 군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군생활을 하셨으면 이런 판단을 남겼을까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이제 수차례 얘기한 게 있잖아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런 말씀 하시죠. 여기서 특별한이라는 게 네네네. 명확하거든요. 국가 수호를 위해서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해주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법원에서 단지 백혈병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판정을 한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 부대 방치 그리고 군의 간의 오판으로 인해서 정말 혹시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우리 고 홍정기 일병 이렇게 이 홍일병을 좀 순직하게 만든 어처구니 없는 좀 군의 환자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이중배상 금지법이 폐지된 지금 좀 유족을 좀 2번 울리게 한 결과적으로 그런 황당한 좀 배상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국민청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 청원 링크도 저희가 댓글에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군복무로 아들을 잃은 이 부모님들이 또 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